등에 길쭉한 구조물을 달고 있는 파충류 롱기스쿠아마, 목이 몸 길이의 절반 이상인 파충류 타니스토르페우스, 등에 갑옷을 두른 초식성 파충류 티포토락스, 또 도마뱀을 닮았지만 이빨 대신 부리를 지닌 파충류 드레파노사우루스까지. 이 생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페름기 대멸종 이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독특한 생김새는 많은 고생물학자들을 헷갈리게 만들곤 했죠. 롱기스쿠아마의 화석을 본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의 등에 달린 구조물이 양치식물의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했고, 헝가리의 고생물학자 프란츠 롭사는 타니스토르페우스의 화석을 익룡으로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몸에 비해 이렇게 목이 긴 파충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이들의 긴 목뼈를 익룡의 날개로 착각했던 거죠. 도대체 왜 대멸종 직후엔 고생물학자들마저 오해할 만한 이상하게 생긴 생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고대 동물들이니까 우리 시각에선 그냥 생김새가 독특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멸종 이전 페름기에 살았던 초기 파충류를 보면 현재의 도마뱀과 그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멸종 이후 어떤 특별한 사건이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그 사건은 바로 적응방산이죠. 대멸종으로 생태계 내의 70에서 80% 생물군이 사라지고 나면 생태계에는 빈 공간, 일명 생태적 틈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생태계가 허벌판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대멸종에서 살아남은 극소수의 생물들 중 일부는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덕분에 다양한 생물종으로 빠르게 종분화를 거치며 생태계의 빈 공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진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생태적 틈새가 많아진 경우엔 경쟁이 없어 돌연변이 개체의 생존율도 높고, 결국엔 대충 환경에 적합하다 싶으면 생존에서 개체 수를 불려나갈 수 있죠. 마치 비행기란 게 전혀 없었던 시절 처음으로 발명됐던 비행기들의 디자인이나 생김새가 각양각색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비행기들 중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 시대의 표준과 어긋나는 것들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적합한 녀석들만 남아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거듭하는데, 이는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적응방산과 자연선택을 떠올리게 하죠. 캄브리아계에 기이한 생물들이 등장하며 급속도로 생물종이 늘어난 것도 텅 빈 생태적 틈새를 채워나가기 위한 적응방산이었으며, 트라이아스기의 생물들도 이 같은 현상을 겪었습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후 텅 빈 숲에서는 파충류의 조상들 중 일부가 드레파노사우루스처럼 나무 타기에 적합한 발, 벌레잡이에 최적화된 부리, 그리고 유연한 목을 갖춘 종으로 분화했죠. 또 특이하게도 이들은 정갈처럼 꼬리 끝에 독진 같은 구조물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드레파노사우루스를 연구한 예일대학교의 아담 프리차드 박사는 이전 파충류의 조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들을 보고 적응방산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했죠. 트라이아스기 파충류의 이런 적응방산은 숲 외에 여러 곳, 그리고 여러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과시와 포식자를 위협하는 용도로 등에 독특한 구조물을 갖추게 된 롱기스쿠아마 같은 파충류를 비롯해 강가에서는 긴 목을 뻗어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타니스토르페우스 같은 파충류가 등장했죠. 또 물에서는 레돈다사우루스나 스밀로스쿠스 같은 피토사우루스 목의 대형 육식성 파충류가 나타났는데, 길이 120cm가 넘는 이들의 길고 강력한 주둥이는 몇백만 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진화했으며, 이런 적응방산을 통해 이들은 강의 생태계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악어의 조상은 아닙니다. 이 당시 진짜 악어의 조상은 이들보다 덩치도 훨씬 작았으며 이들이 멸종하기 전까지 육상 생활을 했죠. 한편 또 다른 숲에서는 티포토락스나 데스마토스쿠스처럼 등에 갑옷을 장착한 아이토사우루스 목의 초식성 파충류들이 적응방산하며 텅 빈 생태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이렇듯 대멸종 직후의 생태계는 급격한 진화가 일어나는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았죠. 그리고 이런 적응방산 실험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와이안 꿀먹이새죠. 하와이 제도는 새로운 섬들이 계속 생겨나는 곳이라 생태적 틈새가 많은 지역입니다. 약 1500만 년 전 하와이 섬에 정착한 하와이안 꿀먹이새의 조상은 처음엔 단일종이었으나 경쟁이 없는 이곳에서 생태적 틈새를 채워나가면서 일부는 꿀을 빠는데 적합한 부리를 지닌 종으로, 또 일부는 곤충을 먹는 종으로, 또 일부는 씨앗을 먹는 종으로 다양한 분화를 거듭해 나갔죠. 그리고 이렇게 생태적 틈새가 꽉 차게 되면 진화의 속도는 매우 느려지는데, 예를 들어 꿀을 빠는 녀석들은 현재의 지위에서 다른 지위로 종분화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생태적 지위의 새들이 멸종한다면 생태적 틈새가 열리고 이 틈을 다시금 새로운 종들이 메우게 되죠. 재미있는 건 대멸종 이후 독특하고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일종의 법칙처럼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약 2억 1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 화산 활동으로 인해 급격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약 80%의 생물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이때도 활짝 열린 생태적 틈새를 채워가며 그 뒤에 이어진 쥐라기와 백악기에 걸쳐 적응방산한 동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공룡이었죠.
초식성 파충류인 아이토사우루스 목이 사라진 자리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들이 적응방산했고, 피토사우루스가 사라진 강가엔 스피노사우루스가 번성하는 등 각양각색의 공룡들이 등장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백악기 말 거대한 소행성의 충돌로 공룡 시대는 막을 내리고 지구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죠. 그 주인공은 바로 포유류였습니다. 포유류의 조상은 이미 2억 4천만 년 전에 등장했지만 중생대에는 공룡들의 틈바구니에서 쭈구리처럼 지내야만 했죠. 하지만 백악기 말 공룡이 멸종하자 주인이 사라진 땅의 모든 생태적 지위를 메우기 위해 일제히 적응 방산을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종들로 분화됐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 지구 역사에 있었던 대멸종 시기마다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졌으며 뒤이어 다시 수많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멸종 직후 나타난 생물들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할 만큼 기존과는 판이하게 다른 녀석들이었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월이 흘러 인류를 비롯해 지금의 수많은 생물들이 대멸종으로 자취를 감춘다면 지구에는 또 어떤 기이하고 새로운 생물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